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무척 잘해줬고 집안일도 잘 돌보는 100점 만점 남편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칭찬 듣는 걸 나름 기쁘게 생각해서인지 사람들이 볼 땐 더 잘해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남들 시선과 평판을 중요시 생각하는 남편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무척이나 자상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잘 돌봐주는 좋은 아빠의 좋은 남편이었죠. 제가 아이를 가진 후에는 늘 제가 몸이라도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보살펴 주었고 아기가 태어나고서는 밤에 아기 트림도 시켜주고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다방면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바쁘지 않던 남편도 바쁘다고 늦게 들어온다는데 저는 남편이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서 한결 수월한 육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기분이 처지거나 할 때는 남편이 종종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쇼핑도 다녀오고 혼자 영화도 보면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네일샵에 가서 관리도 받고 피부 관리실에 가서 마사지도 받으면서 주말 동안 주중에 쌓인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오곤 했어요. 제가 외출하고 오면 남편은 제가 먹을 저녁밥까지 만들어 놓았고 주말엔 공주 대접받으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남편이었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기분도 나아지고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런 제 감정을 잘 읽어서인지 주말에는 항상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게 진짜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고 일이 바빠 집안일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남편을 둔 친구들은 자기들 남편과 제 남편을 비교하며 저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정말 제 남편이지만 이렇게 착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또 없겠구나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 후 삶에 대해 무척 만족도가 높았죠. 남편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만큼 벌어다 줬고 아이도 잘 돌봐주고 저랑 사이도 좋아서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는 점점 커갔고 점점 말도 트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제일 처음 하기 시작하더니 한 달 지날수록 말이 급속도로 늘더라고요. 20개월 무렵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두 돌쯤 되었을 땐 말이 많이 트여서 꽤 많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비가 내려요. 엄마, 이건 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주말에 저만의 힐링 시간을 갖고 월요일부터 아이를 전념해서 돌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친정 어머니가 시골에서 받아온 된장이랑 고추장을 가져다 준다며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이었기에 엄마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지 상의하고 있었죠. 딸아이는 혼자서도 잘 노는 성향이라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게 두었어요.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내 시큰둥해졌는지 곰돌이 인형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얀색의 곰돌이 인형이었는데 제 딸이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애착 인형이었어요. 저는 딸아이의 애착 인형을 찾아서 주고는 다시 엄마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의 수다 중간중간 딸의 모습을 확인하다가 딸아이의 이상한 행동에 눈길이 멈추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곰돌이 인형 위에 앉아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푹신푹신한 인형을 좋아하니 인형 위에서 말 타는 신용을 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인형 위에서 방방 뛰며 내뱉는 말에 저와 엄마는 순간 얼음처럼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자기야, 너무 좋아. 라는 말을 반복하며 인형 위에서 방방 뛰는 거였어요. 그 뒤로도 다른 말들을 내뱉었는데 차마 민망해서 이곳에 자세히 쓰지는 못하겠네요. 친정 엄마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혹시 부부관계 하는 걸 아이한테 보여준 적이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부부관계를 거의 하지도 않아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말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일엔 일하느라 바빴고 주말엔 저는 나가서 놀고 오다 보니 사실 서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말고는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란 쉽지 않았었거든요. 저와 엄마는 애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냐고 의아해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는 딸아이가 혹시 핸드폰 영상으로 이상한 영상 본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냐면서 예전에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어린 아기들한테 야한 영상을 보여준 일도 있었다며 걱정스레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아이가 놀라지 않게 아이를 안아주면서 딸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수 인형이랑 재밌는 놀이 하는 거야? 이런 놀이 하는 거 본 적 있어? 네. 어디서 봤는데? 집에서도 보고 친구네 집에서도 봤어요. TV에서 봤어? 아니요. 그럼? 아빠랑 아줌마가 이렇게 놀아요. 저는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 겨우 2돌 지난 딸아이의 말을 100% 신뢰하긴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상황 설명도 곧잘하고 말도 꽤나 트인 아이여서 딸아이가 그냥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딸아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아줌마가요. 언제? 엄마 없을 때요. 그랬구나. 친구네 집에서도 아빠가 아줌마랑 이런 놀이해? 네, 나랑 친구랑 놀고 아빠는 아줌마랑 놀아요. 저와 친정 엄마는 딸아이의 충격적인 말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에게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딸은 놀아야 한다며 딸을 붙잡아둔 저를 귀찮아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정 엄마는 손녀딸 말만 들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상한 낌새 없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에 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남편이었고 주말에는 제가 집에 없어서 이상한 낌새를 느낄 겨를도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는 확실한 증거 잡을 때까진 모른 척 하라고 하셨고 며칠 후에 저에게 검은색의 무언가와 강아지 인형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소형 녹음기라니까 주말에 나가는 척하면서 애 옷에 몰래 넣어놔라. 주머니에 넣고 살짝 꼬매서 들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인형은 니들 안방 침대 옆에 두고 이것도 녹음기다. 저는 친정엄마의 말대로 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놓고 실로 꼬매두고 인형을 침대 옆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나가기 전에 녹음기가 들어있는 아이 옷을 입혀주면서 남편에게는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집에서 아이랑 놀고 놀이터나 잠깐씩 나갔다 올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차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 아파트 안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두기 시작했어요. 대략 30분쯤이 지나자 저희 딸과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애엄마가 있더군요.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무렵 저는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10층에 멈춰 서 있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평소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잘 놀았어? 네, 뭐하고 놀았어? 친구랑 놀았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으려는데 남편이 다가와서는 딸아이를 안고 데려가서는 이제 목욕할 시간이라며 저와의 대화를 끊더라고요. 점점 남편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이를 씻기는 사이 아이 옷을 들고 안방으로 가서 실밥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빼냈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녹음기 인형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한시라도 빨리 녹음기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고 월요일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되어서야 저는 녹음기 속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녹음기 속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누군지 모를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제가 없는 제 집에서 밥도 해먹고 아이들이랑도 놀아주며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한 가족인 것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남편과 누군지 모를 그 상간녀가 아이들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들은 전부 다 그 XX들이 아이들 앞에서 한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살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앞에 두고 상간녀와 그 짓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숨겨온 사생활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가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친정엄마도 녹음기 속 내용을 들으시고는 저 못지않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껏 남편을 온전히 믿고 살아왔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게 베푼 호의는 호의를 가장한 외도를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었고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는 제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더럽고 교활하고 무서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꼭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자 아빠로 가장해서 살아온 그 인간의 가면을 깨 부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증거를 모았고 그 여자의 집을 알아냈어요. 그 여자의 집을 알아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에 제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였죠.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집에 있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쐬고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미행해서 찾아간 그곳엔 그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소지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다음 주 주말에 그 여자 집을 찾아가게 되었죠. 상간녀가 내 집에서 내 남편과 놀고 있던 그 시간에 저는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주며 둘의 관계를 밝히게 되었죠. 상간녀의 남편은 저 못지않게 놀라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찾아가 죽일 기세였어요. 하지만 전 상간녀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그 여자도 제 남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간녀의 남편조차 상간녀가 바람 피우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현모양처로 알고 있다며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제 계획을 알려주었고 그 남자도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터진 그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집에서 제 아이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을 쯤
상간녀와 남편과 상간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죠. 저와 상간녀 남편의 등장에 엉켜있던 제 남편과 상간녀는 엄청 당황하면서 허둥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제 뒤로 들어오신 시부모님도 남편의 금수 같은 짓거리에 깜짝 놀라셔서는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뭐고? 너 설마 이사갈 집 집주인 여자랑 바람핀 거냐? 에라이 이 몹쓸 놈! 이라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이사갈 집을 계약하러 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 데리고 친구 만나러 가서 혼자 가야 한다며 함께 가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맡긴 상태라 연락이 안 돼서 시부모님께 연락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집주인이 오늘 아니면 집 보여주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아니면 이 집 놓칠 것 같다며 시부모님들을 설득해서 함께 모시고 오게 된 거였죠. 실상은 시부모님께 남편의 불륜 현장을 생생한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집 보러 가는 척 거짓말을 해서 모시고 온 거였어요. 저와 함께 온 분들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부모님도 상간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함께 모시고 오게 되었죠. 잠시 후 들어온 상간녀의 부모도 그 여자의 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쪽 집안도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제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그 여자를 실컷 밟아주었네요. 남편은 연신 주먹에 맞고 발에 채이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결국 계속되는 폭행에 시부모님이 상간녀의 남편을 뜯어 말린 후에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간녀의 부모가 뜯어 말려서 제 손에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손에 쥔 후에야 떨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나타난 절 보고는 어리둥절해하며 열심히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포착한 저는 곧바로 가련한 여주인공으로 빙의해서 세상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수 앞에서 저 상간녀랑 해서는 안 될 짓까지 보여가면서요. 제가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지수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두들진한 애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애가 당신이 저 여자랑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고 애 아빠야? 어머님,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분들이 어머님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제가 교회를 들먹이며 남편의 불량한 행실에 대해 꼬집어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세요. 게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셔서 한 교회에만 벌써 30년을 넘게 기도하러 다니시며 인덕을 쌓아오신 분들인데 아들의 외도 사실과 두돌 갓진한 손주 앞에서 벌인 금수만도 못한 행동이 까발려지면 절대로 그 교회에 두 번 다시 발들이지 못하실 분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아들 잘못 키운 자신들 잘못이라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교회에만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고 양육권도 모두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집이 지금은 8억 정도 합니다. 그 집을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달라고 한 거였죠. 그럼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의 무리한 요구에 정색하시며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다 달라고 하냐고 바람 한번 피운 게 무슨 대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의 이런 반응은 예상한 레퍼토리였어요. 한평생 장사로 재산을 일궈온 분들이신데 아들 자식 편히 살라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돈으로 사준 집을 이혼할 며느리 앞으로 돌려달라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두고 저는 제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제 전화에 불이 나게 몇 번이고 전화를 계속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를 찾아 친정집에 찾아오셨다더군요. 그럴 줄 알고 저는 이미 다른 곳에 거처를 잡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친정집에 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저희 친정엄마 집 앞에서 날밤을 새가며 제가 나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네요. 저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종이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과 아이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들을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시부모님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 종이를 받아 읽고는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준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 현관문 앞에서 죽자고 앉아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절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너 너희 친정집에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거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제가 한 일들을 시부모님께 간단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네요. 당신이 했던 행동들이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봐봐.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어머님, 교회 얼른 가보세요. 다들 어머님 가족 얘기로 난리도 아니에요. 너 설마 기어이 교회에 가서 다 말하고 다닌 거냐? 고작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운 걸로 네가 우리 가족 체면에 먹칠을 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어머님, 남편이 절 배신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가서 남편 데리고 가서 잘 수습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네요. 이거 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이제 다음은 당신 회사 차례네.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친정집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회사에서만은 알리지 말아달라며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제가 갖는 걸로 하고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 귀찮으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더니 5천만 원을 입금해 주더군요. 아마도 회사에 알릴까봐 무서워서 준비한 돈 같았네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하던 장사도 접고 이사를 가셨고 아주 먼 교회로 옮기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상간녀의 남편이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낱낱이 알리면서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니 상간녀도 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이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저와 연락하고 지내는 상간녀의 남편이 모두 해준 이야기예요. 아주 그냥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진짜 아랫돌이 단속 잘하세요. 세상엔 저처럼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여자들도 많아요. 이제는 우리 딸아이가 기억 속에서 아빠의 부정을 저지르던 모습을 잊는 것만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네요.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이 많았던 아이라 아빠를 자주 찾곤 했는데 이제 그 모습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싱맘들 힘내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